PVP 영상에 후원해주신 에고에이미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듀라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8월 넷째 주 연예계 소식도 뜨거운데요. 여러분이 몰랐을 수도 있는 8월 넷째 주의 연예계 뉴스 탑7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7위 바뀌는 스트리밍 차트 집계. K-팝 아이돌 팬들에게는 중요한 소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외 주요 음악 서비스사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여러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서클 차트가 올해 말부터 음소거로 스트리밍한 데이터는 차트 집계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클 차트는 국내에서 일주일간 음소거 스트리밍 이용량이 평균 국내 스트리밍 이용량의 약 7% 이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국내 음악 서비스사들로만 한정해도 음소거로 재생되는 이용량이 일주일에 약 1억회나 된다고 하죠.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이유는 아직 음악 서비스사들이 해당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국내 스트리밍 사이트 중 최대 사이트인 멜론도 오는 10월 1일부터 음소거 스트리밍을 차트 집계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죠. 비록 K-팝 팬들에게는 응원하는 아이돌들에게 점수를 주기 위한 노력이 힘들어졌지만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차트를 만나게 될 것 같네요. 6위 7번 방의 선물 예승이. 영화 7번 방의 선물의 아역 배우 예승이를 기억하시나요? 본명은 갈소원으로 7번 방의 선물뿐만 아니라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명품 연기력의 아역 배우로 활약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최근 YG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배우로 새로 프로필 사진을 찍은 것이 화제가 되었죠. 벌써 17세가 되어 정말 예쁘게 자란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소원이는 최근까지도 드라마 내일의 김희선 아역, 드라마 클리닝업의 진연 아역, 드라마 딜리버리맨의 최하율 역으로 활발한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활동으로도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고등학교 넷볼 동아리 활동 중 도민체전에 나가 우승하기도 했고 큐브를 굉장히 빨리 맞추거나 원주율 120짜리를 외우는 등 똑똑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7번 방의 선물 출신의 아역 배우 중에는 현재 케플러의 멤버로 활약 중인 예서도 있는데요. 놀라운 스타성을 보여주고 있는 아역 배우들을 보니 왜 7번 방의 선물이 천만 영화가 되었는지 알 것 같네요. 5위 머리채 잡힌 비. 방탄소년단의 멤버 B가 일본 도쿄에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셀린느의 글로벌 앰버서더인 B는 지난 23일 셀린느 매장 리뉴얼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B가 약 4년 만에 도쿄를 방문한다고 알려져 수많은 일본 팬들이 셀린느 스토어 앞에 모였다고 하죠. 팬들을 본 B는 웃는 얼굴로 팬들을 맞이하고 정해진 일정을 마쳤는데요. 그러나 일정을 마치고 떠나기 위해 차에 타려는 순간 한 일본인 팬이 손을 뻗어 B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스태프들이 B를 향해 몰려드는 팬들을 제지했지만 워낙 수가 많고 삽시간에 일어난 일이라 말리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순식간에 팬들 사이에 퍼지며 몰지각한 일본 팬을 비난하게 되었죠. 얼마 전 일본에서는 DJ 소다가 공연을 하는 도중 일본의 관객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서 일본의 관객 문화나 팬 문화를 비판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소중한 아티스트가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는 오는 9월 8일 솔로 앨범을 준비하며 선공개곡으로 B의 솔로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다른 방탄소년단 멤버들처럼 B의 솔로 앨범이 어떤 기록들을 세우게 될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4위 수정된 가시나 안무 크레딧. 최근 방영을 시작한 스트리트먼 파이터 시즌2에서 1밀리언의 리더 리아킴과 디벤데베 리더 미나명의 갈등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미나명은 국내 최대 댄스 스튜디오인 1밀리언의 1세대 댄서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방송을 통해 미나명이 1밀리언과 안 좋게 헤어진 것으로 보였죠. 미나명이 방송으로 밝힌 갈등의 이유는 자신의 스타성과 일한 만큼 1밀리언에서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리아킴이 짰다고 하는 여러 안무에서 표기가 잘못된 부분들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 중에는 리아킴을 K-팝 팬들 사이에서도 유명하게 만든 선미의 가시나가 있었죠. 특히 미나명은 가시나의 안무를 유명하게 했던 하이라이트 안무를 티나라는 댄서가 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리아킴은 자신이 총괄을 맡은 안무와 자신이 직접 참여한 안무는 표기를 다르게 한다고 해명하기도 했고 안무비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했다며 미나명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1밀리언의 약 5년 전 가시나 안무 크레딧이 보조 안무가 정보가 누락되었다며 수정된 것을 네티즌들이 발견하였죠. 이런 모습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 그대로 누락된 것이다, 방송 전에 논란이 될까봐 수정했다 등의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스트리트먼 파이터 시즌2 2회에서는 예능으로 보기엔 심각해 보이는 갈등을 풀어낼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기다리는 중입니다. 3위 전국 세븐 표절 논란.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와 빌보드 미국 제외 글로벌 차트에서 무려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여전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방탄소년단 정국의 솔로곡 세븐. 그러나 최근 한 작곡가가 표절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이 작곡가가 작곡한 1세대 걸그룹 핑클의 가면의 시간과 비슷하다는 의견이었죠. 그러나 소속사는 정국의 세븐은 5명의 해외 작곡가가 협업해 만든 곡으로 의혹이 제기된 곡과는 전혀 무관한 창작물이라며 표절을 판단하는 어느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두 곡의 악보를 보면 키, 코드 진행, 박자, 곡 분위기 등 모든 것이 다르죠. 하지만 이 곡의 작곡가는 두 곡의 키를 맞추면 개 이름이 일치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면의 시간은 마이너, 세븐은 메이저로 화성학적으로 메이저와 마이너는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두 곡의 키를 동일하게 맞출 수 없다고 합니다. 억지로 두 곡의 키를 맞게 조정하면 그제서야 멜로디가 비슷한 부분이 생기지만 두 곡의 조표가 달라지고 키와 진행, 박자 등 일치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가면의 시간 작곡가는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같은 멜로디가 쓰여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많은 팬들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작곡가들도 표절이라고 하기엔 서로 너무 다른 노래이며 표절 시비 자체가 넌센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2위 고공행진 뉴진스. 뉴진스의 음원 성적이 끝을 모르고 계속되는 중입니다. 뉴진스의 이번 앨범 겟업의 타이틀곡 중 하나인 슈퍼샤이는 8월 25일 기준 멜론 차트에서 46일째 1위를 기록하는 중인데요. 뉴진스의 디토,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에 이어 세 번째로 오랜 기간 1위를 유지하는 중이죠. 또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빌보드 핫백에서도 79위로 6주 연속 차트인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뉴진스의 앨범 겟업은 빌보드의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도 16위를 차지하며 4주 연속 상위권을 유지하는 중이죠. 그리고 슈퍼샤이는 한국의 틱톡에서 올여름 가장 많이 재생된 노래라며 올해의 여름 노래 1위로 선정되었는데요. 이번 앨범 발매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슈퍼샤이가 뉴진스의 지난 앨범인 디토의 기록을 넘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1위 서바이벌 1위 없이 데뷔? MBC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방과 후 설렘 시즌2 소년 판타지를 통해 데뷔를 앞둔 판타지 보이즈. 하지만 최근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판타지 보이즈의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1위 멤버이자 팀의 리더와 센터를 맡은 유준원을 제명하고 계획했던 12인조가 아닌 11인조로 활동할 것을 알렸습니다. 소속사가 알린 이유 역시 충격적이었는데요. 서바이벌 프로그램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사상 멤버 1위가 데뷔에서 빠지는 것도 정산상의 특혜를 요구한 것도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유준원의 입장은 소속사의 주장과는 달랐습니다. 유준원은 계약서상 불합리한 계약 조항들이 있어 수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사 측은 상식에서 벗어난 조건들을 추가해 합의를 강요하며 계약을 거절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유준원의 이런 입장문에 소속사 측은 유준원의 어머니가 수익 분배 6대4를 요구한 카톡 내용을 공개하고 유준원 측이 요구한 13가지 계약사항도 모두 수용하려 했다며 주장했죠. 이에 유준원은 고정 비용을 아티스트가 부담하게 된다는 계약서를 공개했고 유준원의 부모님도 유준원은 갓 성인이 되었기에 계약과 관련하여 나서게 되었고 소속사가 이야기한 수익 분배에 대해서도 5대5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는데요. 거기에 아티스트가 회사의 인건비를 감당한다는 부분이 신뢰가 가지 않아 계약서에 동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소속사와 유준원 양측은 현재 서로가 부당한 계약 조항을 요구하며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 중인데요. 현재 유준원은 소속사인 포켓돌 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접수하였고 합의는 결렬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8월 넷째 주의 연예계 뉴스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영상에 없는 2주의 연예계 소식들은 댓글로 공유 부탁드려요. 그리고 두유람이 진행 중인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내 굿즈 자랑하기. K-POP 팬들인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애정하는 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굿즈 하나씩은 있잖아요. 덕질 생활을 함께하는 아이돌 인형이라던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포토카드,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사인 CD, 모든 공연을 함께 응원했던 응원봉 등 자랑하고 싶은 모든 굿즈를 굿즈의 이름, 가격,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굿즈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주실수록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아래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앞으로는 루머 해명 영상도 더 많이 제작할 예정인데요. 긴 영상이나 쇼츠를 통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볼 계획이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최대한 자세한 해명 정보를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머 억가를 제보하는 링크도 아래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사랑하는 아이돌들을 위해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